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소딩입니다. 오늘은 대표값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표값이란 전체 데이터의 특징 및 경향을 알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예시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초봉을 4,0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IT 장비업계에서 저의 초봉은 많은 편일까요? 적은 편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데이터는 저의 전체 데이터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일부 제 데이터의 초봉 4000이라는 데이터의 평균보다 작다 많다라는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이 평균이라는 값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뭐 평균같이 기준점이 되는 값들을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IT 장비업계의 평균이 초봉 평균이 5000이라고 쳤을 때는 저희 초봉은 평균보다 적은 편이 되겠죠. 이렇게 제 데이터의 특징 및 경향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 즉 기준점이 되는 데이터를 대표값이라고 부릅니다. 종류는 평균값 외에도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습니다. 평균값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평균값은 집단 전체의 데이터를 합산한 후 그 수만큼 나눈 것입니다. 민이라고 부르며 데이터들을 전부 더한 뒤에 그 뒤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만큼 나눠주게 되면 평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표시는 시그마로, 시그마는 x의 데이터들을 전부 다 더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분산은 대표값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분산을 넣은 이유는 나중에 정규분포, 노멀리제이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수식을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쳐 드릴 예정인데, 거기서 분산을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표값이 아님에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값입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 초봉은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IT 장비업계의 평균은 5천이에요. 근데 모든 IT 업계가, 장비업계가 다 5천만 원으로 초봉이 정해져 있지는 않겠죠. 뭐 4,500 주는 곳도 있을 테고, 5,500 주는 데도 있을 테고, 뭐 4,70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연봉이 다를 테죠. 여기서 이 평균만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중등하게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분산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에서 제 데이터, 예를 들어서 5천에서 빼기 4천을 해주면 1000이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제곱을 해주고, 뭐 그러한 형태로 모든 IT 장비업계의 초봉들을 평균에서 빼주고 제곱을 해주고 다 더해준 다음에 그 다음 그 데이터 개수들만큼 나눠주게 되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일정하게 떨어져 있는, 균등하게 떨어져 있는 값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게 분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제곱의 값이 분산이 한 5s제곱 정도 되면 좀 많이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평균과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균만 알 수 있게 되면 그냥 내 평균, 내 초봉이랑 IT 장비업계의 평균 초봉이랑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1000만원 차이가 심하게 나는 건지 아니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건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에서 X 데이터를 빼고 그 다음 그만큼 전체 데이터를 나눠준 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에서 얼마만큼 균등하게 떨어져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평균에서 데이터를 빼주고 그만큼 전체 데이터를 나눠줘야 되니까요. 근데 여기에 제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제곱이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의 자유도를 늘리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미분이 편해서인데요. 이 미분이란 이유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계산의 자유도를 왜 늘리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x라는 데이터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에 있는 원소들은 100과 150, 200이 있고,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해주고 나누기 3을 해주게 되면 평균은 뮤는 15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단순하게 제곱을 해주지 않고 얘들을 빼고 다 더해주기만 할 때, 시그마 형태만 취해줄 때 이 값이 어떤 결과값이 나오냐면요 0값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x 3개 데이터를 다 더하고, 그리고 평균값도 3개를 다 더하면 결국 얘네들 3개 다 합한 값과 평균 3개를 다 합한 값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x 빼기 3뮤는 3x는 아니겠네요. 시그마 x 빼기 3뮤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빼기만 해주게 되면 결과값이 0으로만 산출이 되기 때문에 계산의 자유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계산의 자유도에서 자유도라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결과값이 무조건 0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의 자유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분이 편해서인데, 굳이 제곱을 할 필요 없이 절대값을 해도 되고, 세제곱, 네제곱 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어떠한 상수를 곱해줘도 되겠죠. 어떠한 상수를 곱해줘도 결과값은 0이 나올 테니까 그냥 기존의 x값에 상수를 곱하든지 뭐든 간에 어쨌든 결과값이 0에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제곱을 고집을 했느냐? 미분이 편해서인데, 여기서 갑자기 분산, 평균에서 얼마만큼 균등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기 위해서 분산을 구하는 건데, 왜 갑자기 미분이라는 얼렁뚱땅치도 않는 값이 나왔느냐? 값이 아니라 이유가 나왔느냐? 그 이유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흔히 미분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얘들을 세세하게 잘라 가지고 이 점의 순간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미분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이 y값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을 했을 때 이 미분 기울기가 0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가 있어서 이 제곱을 고집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야 될까요? 이 대표값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분포를 만들어낼 건데, 분포를 왜 만들어내냐면요, 이 평균에서 여러 데이터들이 크냐 작냐라는 그런 비교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분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서 하나 예를 들어 보자면, 제가 정규 분포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제가 파이썬에서 만든 이건 이항 분포네요. 이게 정규 분포인데, 이항 분포가 더 편하니까 이항 분포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항 분포로 보시면 분포들을 그래프로 그린 것은 결국 얘들은 확률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25, 0.1, 0.12, 0.04, 0.01 이런 식으로 쭉 분포 형태를 그려냈는데, 여기서 이 y값, px값은 확률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이 나오는 x값이 뭔가요? 가장 잘 뽑히는 x값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확률이 크니까요. 여기서 한 100번 뽑았을 때 25번만큼 x가 제일 근접한 0 정도, 0은 아니겠네요. 한 5 값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서 순간 기울기가 0이 되면 어떠한 값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유추도 할 수도 있고, 혹은 얼마만큼 확률이 큰지도 알 수 있고, 여러 장점이 있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해서 제곱을 쓰이는 이유가 이 이유이고요.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 제곱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값을 쓰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써도 됩니다. 실제로 이건 좀 다른 고차원 쪽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실수 공간 집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유클리드 거리와 맨하튼 거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클리드 거리가 벡터 거리고 벡터고, 그리고 맨하튼은 그냥 거리예요. 말 그대로 이 거리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 맨하튼 거리에서 절대값이 쓰이긴 합니다. 좀 약간 내용이 복잡해져서 그냥 뭐 절대값으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잠시 예시를 들어드린 건데, 근데 이 절대값을 쓰게 되면 미분할 때 미분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자면 이 fx라는 함수에 x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값을 씌워서 결과값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해주게 되면요, 이 x가 0인 지점에서 얘가 마이너스 1 기울기를 가질 수도 있고 1인 기울기를 가질 수도 있어요. 즉 0에서 기울기가 2개가 된다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x가 0인 지점에서 어떤 기울기를 선택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미분이 안 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절대값을 잘 안 쓰는데, 근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방금 기억난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 설명할 생각이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이 구간을 나눠 가지고 기울기를 정해 준다거나 혹은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정해 준 겁니다. 특정한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면 무조건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지정을 준다거나, 아니면 얘가 이쪽에서 특정 지점에서 여기서 여기로 왔다, 이때 0의 순간 기울기는 1로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 알고리즘을 짜준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쓰면 절대값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많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값을 사용하는 미분 방법은 나중에 차차 배워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배우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절대값보다는 1에서 제곱을 많이 쓰인다 라고 하시면 되고, 왜 0에서 순간 기울기가 2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0에서 0.00000 1만큼 이동했을 때랑 0.00001에서 0만큼 이동했을 때, 그리고 0에서 0.00000 마이너스 2랑 0.000 마이너스 1에서 0이랑 이렇게 좌변과 우변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게 미분 조건이어서,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2개가 생기면 이제 좌변이랑 우변이랑 기울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이 대표값에는 평균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중앙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앙값이라는 건 집단 전체의 데이터에서 중앙에 위치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집단이 있을 때 A 집단의 원소들이 1,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여기서 이 홀수가 총 9개이기 때문에 중앙에 위치한 다섯 번째 5가 중앙값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짝수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0, 1, 2, 3, 4, 5, 6, 7, 8, 9일 때 중앙값이 4랑 5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4랑 5를 더해주고 나누기 2를 해주는 것으로 중앙값을 설정합니다. 최빈값은 집단 전체의 데이터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값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빈도라는 것은 출현을 많이 하는, 가장 많은 출현을 하는, 가장은 아니고 그냥 출현을 어느 정도 했는지를 빈도라고 하고, 가장 출현이 많은 수를 가장 빈도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집단에서 2가 가장 많이 출현을 했기 때문에 최빈값은 2가 되는 거고, B에서는
1이랑 2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기서 채빈값은 2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채빈값이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데이터의 이제 집단의 성질에 따라서 채빈값 설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일 경우 좀 제일 작은 수를 채빈값으로 삼고 싶으면 1만 되는 거고, 가장 큰 수를 삼고 싶으면 2가 되는 거고, 중앙에 위치한 가장 많이 빈도가 나온 채빈값들 중에서 중앙에 위치한 값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한 수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어쨌든 전체 집단의 데이터에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걸 채빈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표값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게 뭔가요? 데이터의 종류, 명복형 데이터, 순서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여러 가지 있었죠. 이 데이터 성질들과,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특성이라던가 대표값, 이런 걸 배워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이끌어 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이끌어 오는 것을 주로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정보를 이끌어 온 걸 분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 굳이 분포를 사용하느냐? 분포에 들어가는 게 평균이랑 분산이거든요. 근데 그건 정규 분포이고, 어쨌든 분포라는 건 무조건 평균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평균을 기준으로 어떠한 데이터들이 크다 작다를 가장 시각적으로 혹은 데이터적으로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게 분포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래 크기로 칩시다. 고개 크기는 다양하겠죠. 1m부터 100m 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50m랑 55m의 크기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겠죠. 근데 사람의 키로 내렸을 때 사람의 키로는 한 180cm 되나요? 평균이? 평균 키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80cm랑 185cm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5cm, 사람의 키에서는 5cm 단위가 굉장히 큰데, 근데 고래 단위에서는 크기 차이가 5m면 별로 많이 안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분포로 그 데이터의 특성을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포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릴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베르누이 분포가 가장 기초격은 아니고, 요즘 최근 세대는 베르누이가 기초격으로 이제 분포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 베르누이 분포라는 건 이진분류에서 많이 쓰이는 분포입니다. 이진분류라는 건 아니면 도라는 얘기예요. 코인이 나올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서 코인 던지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뭔가요? 앞과 뒤죠. 여기서 우리는 이 코인 던지기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가 앞뒤를 면목형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면목형 데이터란 거 구분을 위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범주형에 속하기 때문에 숫자는 아니지만 숫자로 대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구분을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면목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면목형 데이터를 이제 수치화를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앞면은 0이라고 하고 뒷면 1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 면목형 데이터를 숫자로 바꿨잖아요. 이거를 이제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확률 변수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확률 변수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확률 공간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확률 공간은 시행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코인 던지기를 했을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면과 뒷면이죠.
물론 뭐 진짜 실제적으로 따지면 뭐 동전 던지기를 했다가 동전이 서가지고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굉장히 극악의 확률이겠지만 이런 확률로 인해서 이제 이론과 실제에 이제 좀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이론이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 이론이 맞지 않다는 얘기는 실제로 돼 있는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에서 뭔가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 이론 부분이 완벽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하지만 이런 동전이 서는 경우까지 뭐 넣어버리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앞면과 뒷면을 나오는 이 경우의 수가 모든 들어가 있는 것을 확률 공간이라고 하고, 주사위로 예를 들어 보면 주사위가 1, 2, 3, 4, 5, 6 이렇게 1, 2, 3, 4, 5, 6의 눈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수가, 경우의 수가 포함되어 있는 집단을 확률 공간이라고, 집단이 아니고 공간을 확률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률 공간 안에 있는 데이터가 항상 숫자는 아니잖아요. 뭐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이지만 뭐 앞면 뒷면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하나의 가측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이 가측 공간에 숫자를 넣어 둔 다음에 여기서 앞면을 0으로 뒷면을 1로 바꿔 놓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른 가측 공간에 있는 가측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확률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라는 게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 베르누이 분포로 다시 넘어갈 건데, 이 베르누이 분포는 이 확률 변수로 바꾼 다음에 이 0이랑 1이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분포를 그려낸 것이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단 두 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확률 함수를 거쳐서 확률로 표현해서 분포로 만들어낸 것을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확률 함수라는 게 무엇이냐? 이 확률 변수 x라는 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죠. 그래서 0이 나올 확률이 예를 들어서 코인을 100번 던졌을 때 0이 45번 나왔어요. 그러면 확률은 100분의 45죠. 그래서 0은 100분의 45가 되는 거고, 그리고 뒷면이 나올 경우의 수는 뭔가요? 1 빼기 100분의 45로 하면 되겠죠. 1이 모든 확률의 합이 1이 나오니까 그 1에서 100분의 45를 빼주면 뒷면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5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률로 데이터를 확률 변수화 시키고 확률 변수를 확률 함수를 통해 가지고 확률 값을 만들어내고 그 확률 값을 분포로 그려낸 것을 베르누이 분포입니다. 그리고 좀 앞에 몇 가지가 빠졌는데, 두 가지의 경우 이진 분류였죠. 이진 분류일 경우에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를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x라는 값이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x라는 값을 통해서 확률이라는 값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x 값이 들어가면 뮤라고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x가 1일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머지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1 빼기 뮤를 해주면 x가 0이 나올 확률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단순히 식으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이 나왔을 때는 뮤가 나오게 해줘야 되고 0이 나왔을 때는 1 빼기 뮤를 해줘야 제대로 된 확률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단순히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1이 나왔을 때 뮤가 나오고 0이 나왔을 때 1 마이너스 뮤가 돼야 되니까 얘들을 일단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뮤가 1일 때는 얘들을 1로 변환을 해줘 가지고 뮤만 남게 하고, 0일 때는 얘를 1로 바꿔주고 얘만 남겨줘 가지고 얘를 확률값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확률이 표시가 된 겁니다. x가 0일 때는 얘가 1이 되고 x가 1일 때는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시도한 것을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성공 확률 무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하여 성공한 확률값을 분포로 나타낸 것을 이항분포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베르누이 시행을 여러 번 한 걸 분포로 그려낸 걸 이항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한 번을 시도한 것을 베르누이 시행 한 번을 한 거겠죠. 그렇다면 n번 시도했을 경우 x가 n번 중 몇 번 성공한가를 분포로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동전 던지기 한 번 했을 때 앞면 나올지 뒷면 나올지 하는데, 여기서는 동전 던지기를 5번 했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왔는가를 분포로 그린 것이에요. 그래서 표시를 하자면 x라는 데이터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n은 횟수, 시도 횟수, 뮤는 확률 값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얘는 n번 시도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베르누이 분포에 뭐를 곱하면 될까요? 바로 조합이죠. 콤비네이션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베르누이 식에서 콤비네이션을 합친 거라고, 조합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콤비네이션이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냥 듣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른 식이 있는데, 여기 보면 n이 있죠. 근데 베르누이에선 1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르누이 분포는 한 번 던진 거잖아요. 동전 던지기로 무조건 한 번 했을 때 앞면 나오냐 뒷면 나오냐 그거였는데, 여기에서는 뭐 여러 번 던져 가지고 하는 거니까 원래 기존의 값은 얘가 n인데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얘를 1로 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하니까 n으로 변환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베르누이 분포에서 콤비네이션을 곱해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베르누이 분포의 1-x는 x의 1은 n으로 개수가 한 번이기 때문에 결국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의 수니까 1이기 때문에 1이 들어간 거고, 여기서 이항 분포는 여러 번 던지기 때문에 이 1이 n으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조합이라는 것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여러분들 막 피자 같은 거 시킬 때 뭐를 가장 많이 시키나요? 저는 포테이토 베이컨 피자를 가장 많이 시키지만 기본적으로는 콤비네이션을 가장 많이 시키죠. 콤비네이션이란 게 뭔가요? 여러 가지 잡다한 걸 다 더한 걸 콤비네이션이라고 하죠. 조합해 놓은 걸. 그래서 여기서도 이 콤비네이션이란 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n은 시도한 횟수예요. 예를 들어서 10번 했어요. 10번 했는데 거기에서 경우의 수 3개를 뽑는다고 쳤을 때 10시 3이 될 거고, 10 팩토리얼, 3 팩토리얼, 10 빼기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여기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왔냐면, 우선 우리는 순열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순열이라는 건 조합이랑 다르게 순서를 고려하고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의 공 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빨주, 빨파, 주파, 주빨, 그리고 팥빨, 파주가 나오겠죠. 이렇게 순서를 고려하고 나온 것을 순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전체 경우의 수 팩토리얼에서 전체 빼기
뽑아야 되는 수를 빼주고 그 다음 팩토리얼화를 시켜주면 총 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3 팩토리얼 빼기 3 빼기 2 팩토리얼 해주면 얘는 3 팩토리얼 되고 얘는 1 팩토리얼이니까 1 팩토리얼은 0이 될 거고 3 팩토리얼은 6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순열에서 순서를 고려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니까 중복된 게 없어져야겠죠. 만약에 이게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칩시다. 이게 조합이라면 빨파가 팥바이랑 겹치고 그리고 빨주도 죽바이랑 겹치죠.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선택한 경우의 수를 팩토리얼만큼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열에 나눠준 거예요. 또 뭐를? 모핀수를 나눠줘 가지고 중복되는 경우의 수를 없애준 거죠. 그래서 콤비네이션 조합이라는 식이 이런 식으로 순열을 거쳐서 이 값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여기서 이항분포를 보시면 제가 파이썬으로 이렇게 코드로 구현을 해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들이 있는데 이 코드들은 제가 댓글에다가 PPT를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거 복사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이게 파이썬 3.8 버전부터 메스 쪽에 콤브라는 명령어가 있더라고요. 콤브와 콤비네이션 명령어인데 굉장히 편한 게 있었는데 제게 파이썬 3.7 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PIP 인스톨로 뭐 파이썬 업그레이드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건 3.7이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긴 했어야 할 거 아니요. 근데 뭐 그냥 하드 코딩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조합이랑 팩토리얼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비노미얼은 이제 이항분포예요. 이항분포를 그려준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총 동전 던지기를 10번 했어요. 그리고 앞면이 0번 나온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고 10번 했었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이 0.01이고 그리고 동전 던지기를 10번 중에 2번 했을 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0.049 그리고 10번 했었을 때 앞면이 5번 나올 확률은 0.25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로 앞면이 5번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미분을 해줘서 미분 기울기가 0일 때 확률값은 0.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앞면이 5번이 가장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항분포로 이렇게 10번 중에 몇 번 성공했는지 앞면 나온 게 몇 번씩 성공할 확률 퍼센트를 이런 식으로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규분포라는 건 노멀리제이션, 디스트리뷰션으로 영어로는 이렇게 부르는데 평균의 연속 분포 편차가 데이터 관측치의 백분율을 추정하기 위한 종 모양의 분포입니다. 이게 정의로만 이렇게 들으면 확실히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봐야 되는데요. 그냥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식만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 뮤는 평균이고 분사는 이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고 그리고 n은 정규 분포 n자를 따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 수식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이런 식으로만 봐주시고 이건 정규 분포 유도로 보지 않는 이상 이해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규 분포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정규 분포 유도가 아마 동영상이 2시간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수준이 어떤지 모르니까 완전히 하나하나 세세히 다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많이 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항분포까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